반갑습니다, 여러분.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게 많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최근에 조금 많이 처참한 기분이 드시죠? 요즘에 관련해서 좀 말이 많은데 회장의 부패 관련 얘기,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너 리스크, 오너는 아니니까 CEO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자꾸 회장 수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랑은 상관없는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조금 정체된 것도 분명히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CEO 리스크의 내용은 일단 지난해 8월에 6월에서 12일 사이에 캐나다에서 열린 해외 이사회에서 총 7억 원가량의 비용이 좀 들었었는데, 이 비용 출처에 불법성이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내용은 해외 이사회 비용은 내규에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가 집행을 했어야 됐는데 캐나다 현지 자회사인 포스칸이 나눠서 집행했다는 것이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 입장에서 보면은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반대로 봤을 때 이런 대기업의 이사회가 해외 출장으로 7억을 썼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금액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언론에서는 호화 해외 이사회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재생산이 되고 있고, 이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 수사가 약간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고발장을 낸 곳이 포항지역 시민단체인 포스코 본사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범대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지만 포스코의 알력을 좀 가할 수 있는 시민단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은 해당 관할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게 통상적인 처리 절차인데, 관할경찰서가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청이 직접 나서서 수사를 하기로 했고, 조만간 최종훈 포스코그룹 회장이랑 그 피고발인에 대해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뭔가 호사가들한테는 조금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죠. 시간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정부의 내각 개편이 있었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정치색 빼고 이야기 드릴 테니까 좌우 모두 넓은 마음으로 그냥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내각 개편의 표면적인 이야기로는 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경질이 아니라 직접 대통령에게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한 정부에서 비서실장은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20개월 정도 하면은 소임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본인은 사퇴한 거고 내각이 개편이 된 거다, 이렇게 정부는 발표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번 정부의 특징은 웬만해서는 대통령에게 밉보이지 않는 이상 교체된 적이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본인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경질을 시키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 정부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여겨지던 김대기 실장이 갑자기 교체가 된 겁니다. 경질인지 사퇴인지 모르겠지만요. 자, 이분이 김대기 비서실장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좀 일이 있는 것 같긴 하죠. 자, 그런데 몇 주 전에 증권가에서 돌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증권가 찌라시라고 불리는 문건이 유포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김 실장이 기업 인사에 개입을 했고 부산 엑스포 유치 가능성이 낮은 걸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을 하면서 대통령이나 정부 관료들이 모두 출퇴근을 하고 있죠. 청와대 때랑은 좀 다릅니다. 이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청와대 내 사택에서 머물면서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부정청탁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걸 다 차단했던 거죠. 그런데 1년 반 이상을 김 실장은 분당에서 출퇴근을 했고,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이 분당에서 지속적인 청탁이 들어갔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추측들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식했는지 이 김 실장이 용산 집무실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 자, 그런데 이사하고 며칠 뒤에 사퇴를 한 겁니다. 분당에서 출퇴근을 1년 반 넘게 하다가 용산 근처로 이사를 가자마자 사퇴를 했다. 자, 이러니까 약간 더욱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던 거겠죠. 이사까지 한 사람이 갑자기 사퇴를 건의했다? 약간 이상하긴 하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건에서 김 실장이 기업 인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김 실장과 가까운 사이였던 인물, 얼마 전에 용퇴했다는 기사까지 났던 LG맨, LG 에너지 솔루션의 권영수 부회장, 다들 아시죠? 이 권 부회장을 포스코 회장으로 안치려 했다는 그런 개입설이 좀 있었습니다. 아, 이것도 그냥 헛소문 돌고 있구나. 설마 진짜 그러겠어?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다기보다는 현재 일어나는 중입니다. 자, 이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 권영수 부회장이죠. 포스코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군이 22명으로 추려진 가운데 이 권영수 전 LG 에너지 솔루션 부회장이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인사가 뭔가 사기업까지 개입된 게 아닌가 하는 뭔가 좀 뒷말이 나올 만한 상황을 원천적으로 정부가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김 실장도 사퇴를 시키고 포스코의 이사진도 문제를 삼아서 굳이 서울지청에서 빠르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 듣듯이 재밌게 들으셨나요? 뭐 이런 뒷이야기 같은 것도 여러분들도 좀 재밌게 들으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주가는 말이 안 되죠. 회사의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보고 가치를 보고 미래를 봐야지. 지금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이게 말이 되나요? 어차피 회장으로 선임된다 한들 일만 잘하면 되지. 그분이 포스코를 가져가는 게 아닌데도 말이죠. 자, 아무튼 간에 이 포스코 홀딩스의 호재는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죠. 얼마 전에 테슬라가 한국에 구조 요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서 4680 배터리를 양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만드는 배터리를 모든 차량에 장착하는 게 현재 테슬라의 목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현재 판매량 추이를 봤을 때 2025년까지 최소 4680 배터리셀을 3억 개는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기가팩토리의 캐파量은 3억은 어불성설이고요. 한 10% 정도 수준인 3천만 개 정도만 생산 가능한 수치인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테슬라의 타겟책은 어셈블리를 직접 하면서 전극만 협력사에 받는 방식을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과 파나소닉에 공급을 제한해 놓은 상황이고 일단 두 회사는 아직 확답은 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비아디가 판매량을 앞섰다고 해도 그건 뭐 중국 내 큰 내수 시장을 뒷배로 두고 확장한 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기차 판매량의 압도적인 1등은 테슬라가 맞습니다. 이 테슬라가 얼마 전에 배터리데이에서 밝힌 생산량 목표를 보면은 2030년까지 테라와트시 규모의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 목표 도달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하기가 불가능하니까 협력사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파나소닉도 함께 나눠서 하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제안을 받은 두 회사 다 배터리 완제품 회사여서 고민은 좀 되겠지만 결국은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공정이 간단해지니까 빠르게 더 많이 수주 물량에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겠죠. 털어들이는 인컴이 많으니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박리담회가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고객사는 테슬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테슬라에다가 전극 납품의 양은 높이고 그 외에 다른 회사에는 동일하게 배터리 셀을 공급을 하면은 문제될 것도 전혀 없죠. 오히려 수주 금액만 큰 폭으로 늘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극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 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테니까요. 전극에는 양극과 음극이 있습니다. 이 양극재와 음극재, LG 에너지 솔루션에 둘 다 납품하는 회사가 어딜까요? 예, 당연히 눈치채셨겠지만 포스코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양극재를 납품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은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양극재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13만 톤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22만 톤, 2030년까지는 100만 톤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고 202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포스코케미칼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는 양극재 수주 규모는 무려 92조 원입니다. 이는 포스코케미칼 전체 양극재 수주 규모의 대략 한 78% 정도로 해당된다고 하고요. 2024년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약 15조 원의 양극재를 추가로 수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주 규모는 LG에너지솔루션이 포스코케미칼의 최대 고객사가 됐고, LG엔솔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확대에 따라서 양극재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생산 능력 확대에 더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포스코 퓨처 M도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양극재 시장 점유율 10위권 내 진입이 되어 있고, 주요 고객으로는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이 있습니다. 2025년까지 생산 능력이 50만 톤 정도 됩니다. 작년 9월 기준으로 퓨처엠에서 LG엔솔에 2029년까지 7년간 30조 원 이상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연평균 4조 3천억 원 규모죠. 이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수주 잔고는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106조 7천억입니다. 이 중에 LG에너지솔루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28%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과 퓨처엠 두 회사를 합치면은 금액으로만 122조 원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음극재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LG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1월 기준으로 한국 기업 중에는 포스코케미칼, LNF, 에코프로비엠, 솔루스 첨단 소재, LX 인터내셔널로부터 음극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스코케미칼, LNF, 에코프로비엠이 LG에너지솔루션의 주요 음극재 공급 업체고, 앞글자만 따서 한번 볼까요? P, L, E 이렇게 볼게요. 포스코케미칼, LNF,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자, 2023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각각 28.5%, 27.1%, 17.5%입니다. 이렇게 음극재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의 포스코케미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보여지죠.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코의 최대 고객사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도 포스코케미칼과 퓨처엠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현재 음극재의 가장 큰 문제가 중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과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IRA, 유럽의 CRMA 법안 모두 다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고, 특히 최대 고객사인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배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이 전 세계 천연 흑연의 61%와 배터리 음극을 만들기 위한 최종 가공 재료의 98%를 생산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중국을 제외하고 음극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포스코입니다. 인주흑연 음극재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블루밸리 산업단지에다가 연간 생산 8,000톤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1단계 공장을 착공을 했고, 종합 준공이 다 되면은 포스코케미칼은 연간 1만 6,000톤 규모, 2배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이거는 고성능 전기차 기준으로 해서 42만 대 공급이 가능한 양입니다. 거기다가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의 강점을 모두 살린 저팽창 음극재를 현재 독자 개발을 하고 있고, 차세대 음극재 개발에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저팽창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천연 흑연을 활용해서 제품 가격은 낮추고 팽창 방지를 위한 소재 구조를 개선을 해서 인조 흑연 수준으로 충전 시간은 단축을 하고 수명은 늘린 그런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양극이나 음극이나 LG에너지솔루션의 정말로 가장 중요한 회사가 바로 포스코입니다. 그런 만큼 테슬라가 사업 방향을 바꿨을 때 LG에너지솔루션에 일감이 몰리게 되면은 가장 큰 수혜는 당연히 포스코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오늘은 뒷담화부터 앞으로의 모멘텀까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런저런 궁금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 이런 거 바로바로 공유해드리는 저희 텔레그램 채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나 수익 낼 수 있는 급등 가능한 종목이 딱 포착이 되면은 텔레그램에서 바로바로 대응 가능하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면은 꼭 들어오셔서 저희랑 함께 하시고요. 텔레그램에 오늘 입장하시는 분들은 내일 급등 가능한 종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주가가 상당히 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럴 때일수록 대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도 지키고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그럼 잠깐 텔레그램 채널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보여드릴까요? 특히 어제 올려드렸던 엔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 동안 봐왔던 종목이었는데, 상승이 막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엔킴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었고, 벌써 거의 한 100% 정도 되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급등 가능한 종목들 지속적으로 다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상승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승 가능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다 오전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방이니까 빨리 텔레그램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입장하는 방법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요 더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링크가 나옵니다. 요 링크 한번 딱 터치하거나 클릭하시면 되고, 아무나 들어와서 저희 양질의 정보를 다 받아가시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비공개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딱 한 가지만 더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입장,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사용하실 닉네임 말고 실제 성함 사용하실 거면은 그냥 입장하고 성함 작성해서 이쪽으로 딱 문자 하나만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정말로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될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400분 가까운 주주님들 들어와 계시니까 남들 대응 잘하고 있을 때 소외받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셔서 저희랑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 가격, 그리고 시장 상황, 그리고 단기 매매, 매집 종목까지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이 수익들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물론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11월 말대에 주가 지수와 현재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솔직히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건 사실이긴 합니다. 이 기조는 꾸준히 잘 이어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올해 최소한 2분기에서 3분기에는 시작할 만큼 현재 계속해서 주가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고요. 코스피 3000이나 코스닥 1000이나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낮은 금액에 매수해서 최대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종목 제가 포착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께 오늘 특별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실 중이신 분들 계시면은 이 손실도 만회할 수 있고요. 수익 잘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수익 아주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서 꼭 매수하셔가지고 요 수익들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힘들었던 섹터가 어디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반도체 섹터였죠. 물론 이 AI 반도체 관련 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종목별 차별화를 이뤄주면서 나홀로 상승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주기로 돌아오는 반도체 호조 시기에 들어가면서 2023년 말부터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모두 다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정말로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2년 주기의 반도체 호황, 그리고 AI의 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로 인한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이 세 가지로 앞으로의 큰 폭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을 골라내서 우리는 2024년 초부터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야 하겠죠. 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시장의 활성화를 다시 가져온 거는 AI의 혁명입니다. 이 AI 혁명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성능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보다 아주 빠른 성장이 시작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섹터죠.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는 마치 원자재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가고 최대한 낮은 생산 원가를 갖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은 이 AI 시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성능 향상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3사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저비용보다는 강한 성능이 살아남게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시장의 요구는 기존처럼 대량 생산한 이후에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수주를 먼저 하게 되고 그에 맞는 수율에 맞춰서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죠. 컴퓨팅 영역에서 더 높은 성능이 요구가 되니까 이제는 CPU와 GPU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HBM이고요. 이 HBM을 통해서 GPU 메모리를 가져오고 CPU는 128GB D램을 통해서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됐죠. 여기에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CXL.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메모리 성능을 가장 극대화하는 것이 하드앤 콜드 메모리 전략입니다. 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램과 HBM이고, 콜드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 같은 저장에 특화된 스토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한 메모리와 콜드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핫과 콜드 이 딱 중간에
웜 메모리라는 게 생긴 거고, 요 웜 메모리가 바로 CXL인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냉탕과 온탕 사이의 미지근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웜 메모리가 생기게 되면은 콜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일을 최대한 줄여서 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DDR5 D램 단일 스트림 테스트 결과보다 D램과 CXL 메모리를 추가한 것이 무려 3.2배나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CXL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메모리 용량 확장에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CXL 메모리 사진인데, 많은 D램을 메모리 컨트롤러가 통제를 하고 폼팩터는 SSD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D램이고 이게 바로 SSD입니다. SSD는 하드디스크라고 불렸던 저장 장치의 진화된 버전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서버에 교체 없이 기존 SSD 자리에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고, 바로 이게 따로 설치할 게 없는데 추가적인 D램 용량이 생기는 엄청난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장점은 특히 AI 서버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의 효율적인 메모리 용량 관리로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조절해서 지연되는 전송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센터의 성능도 더 강화가 되게 됩니다.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나 AMD도 더 많은 용량의 HBM을 탑재를 해서 칩의 성능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이 CXL 역시 더욱더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켓 리서치에서 이미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2026년까지는 15억 달러, 2028년까지는 12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현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을 돌이켜 보면은 AI 반도체가 뜬다 어쩐다 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주들 다 나락갈 때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만큼은 고공행진을 했었죠. 차트를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로 상승을 했던 게 PCB의 용량을 늘려주는 MLB 기판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 무려 5,200원에서 43,3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램의 성능을 더욱 강화한 HBM 관련주, 대장은 SK 하이닉스였지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TC본더를 만들어내는 한미반도체, 11,150원에서 무려 67,9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세 번째는 온디바이스 AI에 특화된 MPU 관련주들, 대장주가 칩스앤 미디어라고 알려져 있는데 6,750원에서 무려 34,9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CXL 관련주죠. 시장에서 이제 막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골라서 사야 할지가 정말로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잘 고른 종목은 바로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칩스앤 미디어처럼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을 보일 종목인 거죠. 물론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이 CX 관련주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진짜 종목, 진짜 템베거를 보여줄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야만 하겠죠. 아무 종목이나 막 샀다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현행법상 약간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과 매수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상단의 번호로 그냥 숫자 1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인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보유시기 같이 매수하기 아주 편하게 문자로 저희가 다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시장 마지막으로 바닥을 다지고 날개짓을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모든 종목이 상당히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만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 코스피는 3,000, 코스닥은 1,000, 전혀 문제없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오직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의 문자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응원의 문자도 한 개 보내주실 겸해서 1이라고 딱 써주시고 옆에다가 화이팅, 영상 잘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문자 하나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양질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가 더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번씩 꼭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고민, 걱정 이런 거 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 그냥 따라서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석, 고민 다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응원 문자만 한 개 보내주시고 수익만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짐 차노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몇 조를 벌던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돈을 막 벌고 있는데 나는 못 벌면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외감이 크게 느껴지죠. 그런 종목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얼마에 사야 할지 이런 거 모르고 일단 사보자 하시는 분들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보고 신청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지금 휴대폰 꺼내서 숫자 1 그리고 뭐 응원의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지 마시고 남들은 다들 수익 내고 있는데 나만 수익 못 내는 그런 소외감 절대로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뭔가 행동을 하셔야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행동 딱 하시고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가셔서 모두 다 부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